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장에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메모리는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 거고요. 그 많이 저장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우리는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를 레치 또는 캐패시터라고 얘기했는데, 하여간 데이터 넣는 데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컨비네이셔널 로직까지 합쳐서 우리가 이 전체를 메모리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개략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볼 겁니다. 메모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SRAM이 있고 DRAM이 있다고 했잖아요. 스태틱 램, 그 다음에 다이나믹 램. 각각의 차이는 뭐냐면 스태틱 램은 한 비트의 데이터를 래치에 저장하는 거고요. D램은 캐패시터에 저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D램 얘기할 때 리프레시, periodically 리프레시 해줘야 된다. 디스차지 되니까 캐패시터는 뭐 그런 얘기까지 했던 게 기억나네요. 하여간 오늘은 뭐 디스차지는 안 되니까 SRAM에 대해서 어떠한 구조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드레스 억세스는 어떻게 할 거냐, 주소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리뷰입니다. 메모리 하면 세 개가 생각나면 됩니다. 메모리의 실체는 메모리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메모리의 데이터는 거기에 있는 이 정보죠. 오케이? 여긴 정보가 몇 비트로 되어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1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나온다고 했어요. 요게 16비트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면 여기를 봐야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메모리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적혀 있지는 않는 거. 요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거겠죠. 지난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몇 개냐? 오케이. 데이터가 몇 개냐? 이거는 그러면 몇 개입니까? 1024개네요. 개입니다. 개수로.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2의 10승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요 10이 메모리 요 주소 어드레스를 표현하는 데는 10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소를 이렇게 들어갈 때 K라고 해서 K가 아니지. 어드레스가 들어간다고 할 때 여기 10비트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메모리 오퍼레이션. 이 메모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리드 하거나 라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리드 라이트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했죠. 컨트롤 시그널로. 자, 그래서 메모리는 블랙박스인데요. 어드레스랑 몇 비트로 되는지는 이거 개수입니다.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지, 리드 라이트 할지 들어가는 두 개의 컨트롤 시그널과 실제로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정보, 16비트네요. 여기선 표현되어 있는 정보와 나가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메모리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이제 알겠는데 이제 이 안이 어떻게 되는지, 이 어드레스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SRAM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SRAM은 우리가 이제 1비트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어디다 저장한다고요? 하나의 래치에다 저장합니다. 근데 어느 래치냐면 SR 래치에 저장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태틱 램에 한 비트를 저장하는 놈을 스태틱 램 셀이라고, SRAM 셀이라고 부르고요. 왜 그러면 여기다가 또 셀자를 붙였죠? 이 셀자 붙인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6장에서 레지스터 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셀 붙은 건 왜 붙였어요? 레지스터는 플립플롭이었는데 D 플립플롭이었는데 이렇게 그죠? 여기다 왜 셀이 붙었지? 셀 붙음으로써 뭐가 됐죠? 여기서 이 레지스터들이 이게 하나인데 이 레지스터 여러 개가 공통적으로 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몇 개의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들이 여기 뭐 붙었었잖아요. 뭐 엔도어가 이렇게. 그래서 그 전체를 레지스터 셀 그렇게 해서 그거 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도 똑같은 컨벤션이에요. SRAM 셀 하니까 거기에 뭔가 오퍼레이션을 위한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붙어 있고 요 전체를 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아주 차곡차곡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만 생각해 놓으면 헷갈릴 게 없어요. 한 번만 듣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한 번만 잘 듣고 잘 이해해 놓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스태틱 램 셀이 뭔지는 알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뭔가 필요한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게 더 있겠네. 요 두 보니까 간단하네요. 엔드 게이트 4개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비트가 3개고요. 나오는 비트가 2개입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건 너무나 간단해요. 자, 우선 이 래치가 여기에 한 비트를 저장하고 있을 텐데 이것이 오퍼레이션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오퍼레이션은 리드 또는 라이트입니다. 그 오퍼레이션에 참여하는 놈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는 컨트롤 시그널 하나 있네요. 이건 컨트롤 시그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컨트롤 시그널은 이름이 셀렉트예요. 무슨 뜻이냐면 글자 그대로 이 한 비트의 데이터가 리드에 관련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걸 읽어나가야 될 거고요. 라이트라는 오퍼레이션에 관련되어 있으면 요 그 S래치가 데이터를 써줘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결정하는 컨트롤 시그널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얘의 역할은. 걔가 얘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면 잘 보세요. 여기 답이 써 있는데 이네이블링 게이트로 들어와요. 자,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와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초록색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뭐 그랬는지 알겠죠? 이 셀렉트가 1이라면 이게 뭐예요? 얘 놈이 1로 지나가게 하는 이네이블링 게이트라는 겁니다. 요 놈이 얘가 1이라면 얘가 0이라면 여긴 0이잖아요. 그럼 0이라면 재밌는 일이 생기네. 셀렉트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이야. 빨간색으로 봅시다. 얘가 0이야.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네. SR 래치에서 SR이 모두 0이면 어떻게 돼요? 홀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오케이, 굿. 이해되죠? 이쪽 동네. 자, 나가는 쪽에도 이네이블링 게이트로 요 셀렉트가 되네요. 이 셀렉트가
이 셀이 나가는 일은 read라는 오퍼레이션인데, read는 밖에 읽혀서 나가야 되니까, 이 입장에서 나가야 되니까. 예.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면, 셀렉트가 안 됐다면, 여긴 0이고 0이네. 하여간 뭔가 나가긴 나가네, 이번에. 근데 여기 나가는데, 예, 모두 0이 나가네요. 그럼 이 0, 0 나가는 거 이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어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라는 거 있었죠. 예. 오픈 서킷, 하이 임피던스 만드는 거. 그걸 요즘 나중에 붙여줄 겁니다. 저 뒷단에. 하여간 이 셀렉트가 안 되면 나가는 건 0, 0 나가고요. 셀렉트가 안 되면 여기는 들어오는 게 뭐든지 간에 0, 0이 들어와서 홀드가 되네요. 셀렉트라는 비트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요 SRAM 셀 요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여기에 입력되는 데이터겠네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건 입력되는 데이터니까 라이트한 오퍼레이션에 관련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건 리드라는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련된 놈이겠네요. 예, 들어가려면 여기에 1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가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B가 컴플리먼트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다면 SR 레치는 두 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1 하면 여긴 0이죠. 서로 컴플리먼트니까 1, 0 되면 예, 만약에 셀렉트가 됐다면 이번에 셀렉트가 됐다면 오케이, 예, 얘가 셀렉트가 됐다면 여기가 1이고 1이니까 예, 만약에 여기가 1, 0이면 예, 여기가 1, 0 돼서 1 되는 거네요. 라이트 오퍼레이션 이해되죠? 예. 만약에 셀렉트가 1인데 여기가 B가 0이야. 그럼 여기 1 되네. 그러면 여기가 0, 1 되네. 그러면 리셋이 돼서 여기 0 들어가네요. 라이트 오퍼레이션 예, 되는 거죠. 리드 오퍼레이션은 예, 심플하네요. 그거보다 더. 자, 리드 오퍼레이션은 일단 얘가 셀렉트가 되게 돼요. 1로.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1이 있었으면 여기 1 나오니까 여기 1 나오고 여기에 1이 있었으면 여긴 0 나오니까 여긴 컴플리먼트니까 그죠? 예. 여긴 0 나오겠네. 1 나오고 0 나오네. 오케이. 이해되죠? 여기 원래 0이 있었으면 예. 여기에 0 나오고 여기에 0이 있었으니까 여기 1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 나오고 여기가 0 나오겠네요. 컴플리먼트면 여기가 1 나오고 여기가 0 나오네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겁니다. 0이. 여기로. 얘만 본다면. 예. 자, 그래서 셀렉트가 0이면 홀드 되고요. 셀렉트가 1이면 라이트 오퍼레이션, 리드 오퍼레이션이 다 되는 요 구조네요. 자, 결론. 그래서 스태틱 램 셀은 한 비트 저장하는 레치와 SR 레치와 리드에 들어가는 이네이블링 게이트, 예, 여기 셀렉트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라이트에 들어가는 거 쓰는 거, 여기서 나오는 리드에 되는 이네이블링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네요. 끝. 차곡차곡 이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램 셀에 한 비트를 넣는 놈은 됐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예,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예, 메모리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선 설명을 위해서 가장 심플한 원 비트 워드. 한 워드가 한 비트인 놈이에요. 이건 어떤 놈이냐면 우리 앞에서 그린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한 비트가 있는 놈이에요. 한 비트. 그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여기서 1비트가 들어오고요. 1비트가 나가는 거예요. 왜? 데이터는 한 비트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8개면 여기 이제 3비트가 들어오겠죠? 만약에 8개라면 예, 3비트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2의 3승 8개가 되니까 예, 그렇게 되는 예, 점점점으로 예, 이런 놈이다 이거지. 예, 한 비트짜리.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에 데이터 비트가 만약에 n비트가 들어오면 개수가 몇 개예요? 2의 n개네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의 n by 1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비트는 현실적이진 않은데 우선 설명의 간단성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이고요. 자, 그게 바로 그거네. 램셀 하나를 이렇게, 얘 하나가 얘입니다. 오케이, 됐죠? 얘가 얘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그 메모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겨 있는 메모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n비트가 들어가서 어드레스가 결정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드 할 거냐, 라이트 할 거냐를 결정해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메모리에는 요거 두 개가 컨트롤 시그널로 들어간다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새로운 컨트롤 시그널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예, 컨트롤 시그널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예,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건. 예, 그거는 여기 보면 비트 셀렉트라는 컨트롤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얘는 뭐냐 하면, 요 비트 셀렉트라는 요 컨트롤 시그널은 이 전체의 비트가 이걸 비트라고, 이건 비트고요. 이걸 비트라고 안 하고, 이 전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비트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비트 슬라이스. 슬라이스는 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가 모여있는 조각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셀렉트가 얘가 선택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셀렉트가 1이면 얘가 선택되는지 안 되는. 똑같은 개념으로 확장해서 비트 셀렉트 얘가 1이면 이 전체가 셀렉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묶음 단위로 이 전체를 셀렉트 하느냐 안 셀렉트 하느냐 하는 새로운 컨트롤 시그널 하나를 더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놓은 거를 이걸 비트 슬라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요 그린 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그림에서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런데 여기 뭐 더 있는데요. 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요. 예. 그건 뭐냐면 여기 이제 실제로 어드레스는 여기 들어오는데 이 어드레스 얘기는 빼고요. 여기에 안 그려져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 요거까지는 됐는데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오고 데이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요겁니다. 요거는 컨트롤 시그널이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오는 쪽, 데이터가 나가는 쪽이에요. 오케이? 여기랑 얘가 얘고요. 들어오는 거. 예. 얘가 얘입니다. 예. 걔를 위한 예. 게이트들이에요. 이해됐죠? 큰 그림. 오케이. 자, 제가 이렇게 그린 게 바로 이거네,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보면, 지워놓고 보면, 예. 왜 얘가 비트 슬라이스냐 하면, 예, 보세요. 어드레스 들어가죠. 이게 어드레스예요, 사실은. 예, 근데 어드레스라고 안 써있는데, 얘가 어드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데이터예요. 예, 데이터 인.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오퍼레이션. 그리고 얘가 비트 셀렉션. 그리고 나오는 게 아웃. 다 이해됐죠? 예.
요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램 비트 슬라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는지 쪽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잘 보세요. 우선 비트 셀렉트가 뭐라고 그랬죠? 비트 셀렉트. 이 전체가 선택되는지, 이 전체가 선택되는지를 결정한다고 했죠. 비트 셀렉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비트 셀렉트가 딱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 이것도 뭐야? 이네이블링 게이트잖아요. 어려울 거 없죠? 그럼 얘가 0이면 여기 0 되고 얘가 0이면 여기 0 되겠네. 데이터가. 셀렉트 안 되면 다 0이란 얘기입니다. 자, 셀렉트가 되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셀렉트가 돼서 1이면 실제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네이블링 게이트. 얘의 역할은 알았죠? 자, 리드 라이트. 이쪽은 들어가는 쪽이니까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예, 라이트 쪽이네요. 자, 라이트 쪽은 어떻게 됐느냐? 라이트 하려면은 0이어야지 0의 바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써놔서 보기가 안 좋은데 리드, 라이트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라이트 하려면 얘가 0이어야지 이 전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어야지 얘는 사실 거꾸로 뭐 버퍼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 뻥글뺑이 했는데 이게 그냥 인버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0이면 그죠? 라이트 하려면 여기는 1입니다. 이해되죠? 예. 얘가 1이면 만약에 비트가 셀렉트 됐다면 예, 셀렉트 안 됐으면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비트가 셀렉트 됐다면 예. 예. 라이트가 0이면 이 전체가 1이니까 여기 1이니까 얘가 1이 되겠네. 얘가 1이면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가죠. 그죠? 얘가 1이면. 예. 이해되죠? 여기 그런데 지금 얘가 1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 다 얘에서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예. 얘도 또 그러니까 이네이블링 게이트예요. 데이터 인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 넣을 데이터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라이트라는 오퍼레이션 하려면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얘가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 어드레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어드레스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어드레스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시다. 어드레스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요 셀렉트가 1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0이고 오케이. 셀렉트 여러 개 있는데 0이고 0이고 얘만 1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드는 거예요. 얘는 아직 안 배웠어요. 네. 이렇게 됐다면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라이트 0 그럼 1 0 1 얘도 됐고 그럼 여기 1 얘가 1 그럼 여기 1 얘는 요쪽 거는 데이터의 인버터에서 여기 들어가니까 여긴 0 1인데 0이죠. 그러니까 여기 1 여기 0 여기 1 여기 0 예, 그렇겠지. 데이터가 서로 들어오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예. 1은 여기로 셋 0은 여기로 0 아 얘가 1이라니까 얘 둘이 이네이블 된 거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예. 얘가 라이트가 0일 때, 0일 때. 자, 읽어오는 거. 이제 읽어오는 거 봅시다. 지워. 읽어오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가 어디서 읽어와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얘가 1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선가 결정해줬어. 읽어와야 될 때는 결정해줬다고 칩시다. 이렇게. 예, 그럼 얘가 1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읽어오는 경우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얘가 됐으니까 요거 이네이블 되죠.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1이고 여기 0이죠. 예. 그럼 여기 1, 여기 0 되겠네.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쫙 다 모아서 오어링을 한꺼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도 오아, 여기도 오아, 여기는 쫙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오어링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셀렉트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얘가. 그럼 얘는 여기 1이 있었어. 하지만 요 이네이블 게이트 0이니까 여기 뭐 나와요? 여기 0 나오고 여기 0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0 나온 거를 쭉 엔드 하면 여기 하나만 1일 테니까 여기 1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읽는 데이터가 1이란 얘기네. 여기는 1이 있어도 여긴 0 나올 테니까 얘가 셀렉트가 안 됐으니까. 이해되죠? 예. 만약에 여기 0이 있었으면 여기가 1, 0 해서 0 나오겠네. 그죠? 그럼 여기 0 나오겠네. 여기가 0 나오면 여기가 1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0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0 나오고 여기가 1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여긴 다 0 나올 거고. 쭉 오어링 해서 여기가 하나라도 1이 있는데 1이면 여기 얘가 1 되겠네. 그럼 여기에 뭐가 돼? 여기에 0 들어가겠네. 리셋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 재밌는 아이디어는 첫 번째, 예. 요것들이 이렇게 쭉 다 모여 있어도 오케이다 이거지. 요것들 쭉 다 모여 있어도 오케이다 이거지. 왜? 셀렉트가 안 되면 여기 둘 다 0 나올 거거든. 그럼 오어링 하면 어디선가 1이 있으면 1이 나온 거니까. 그리고 그 1이 리셋되면 여기 0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지금 읽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그걸 read라고 얘기하는데, read는, 예, 왠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또 다른 SRH 한 번 더 걸렀다 나오네요. 여기 한 번 걸리겠죠? 그 다음에 거기 데이터가, 여기, 비트 셀렉트는 이 전체가 셀렉트 된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 됐다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왜 여기 한 번 더 머무르는지는 뭐, 우린 몰라도 됩니다. 하여간, 이게 이제 SRM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해되죠? 이거 이해됐으면 이제 오늘 한 60%는 이해한 겁니다. 오케이? 예.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비트 슬라이스의 write, read 하는 오퍼레이션. 예, 왜 이렇게 되면 되는 건지.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비트 슬라이스고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어드레스 쪽을 해결해 봅시다. 어드레스 여기서는 어드레스가 뭐였냐면 이 어드레스가 얘인데, 그 어드레스가 토탈리 뭐냐면 얘입니다. 얘. 그죠? 맞죠? 이게 어드레스잖아요. 예. 어느 게 셀렉트가 되는지를. 자,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n비트만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그 어드레스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 그림은 앞장 그림의 하나의 비트 슬라이스였어요. 이게 왜 비트 슬라이스예요? 비트 슬라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예, 워드 라인들이 이렇게 쭉 있었고요. 그죠? 여기 어드레스에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들어가는 데이터 있었죠? 리드 라이트 오퍼레이션 결정회의죠? 비트 셀렉션 결정회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데이터 아웃 있었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눈썰미 좋은 친구는 바로 봤을 거야. 여기는 이름이 비트 셀렉션인데, 여기는 칩 셀렉션이라는 컨트롤 시그널로 이름이 바뀌었네. 이름만 바뀐 겁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요 시그널이 여기로 들어가니까.
그죠? 여기 들어가는 순간 얘가 이 안에서 하는 일은 예, 얘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얘가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칩이라는 이름이 나왔는지는 뒤에 설명할게요. 오케이? 예. 요것들이 더 모여 있는 게 이제 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칩 셀렉션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전체가 앞에서 본 비트 슬라이스라는 거는 이해되죠? 예. 자, 앞에서 설명 안 한 게 뭐야? 여기 들어가는 요 어드레스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얘기했잖아. 제가 앞에서 그냥 메모리 그릴 때는 어드레스는 K비트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죠? 여기서는 몇 비트로 들어가요? 만약 예를 드는 겁니다. 4비트로 들어가네요. 예, 어드레스가. 그럼 요 K가 4입니다. 그러면 몇 개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개수로. 16개가 있겠죠. 2의 4승. 이해되죠? 네. 한 데이터는 몇 비트예요? 여기. 한 비트예요. 지금 우리 이 그림에서.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뭐야? 어드레스가 4비트로 들어갔거든?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있다고? 16개 있다고요. 어떻게 16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점점점점점 16. 그 중에 세 번째 거요. 그 중에 15번째 거요. 그거를 얘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얘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짜자자잔. 디코딩 하면 되잖아요. 4비트로만 들어가는데 예, 그게 몇 개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6개로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디코더잖아요. 세 번째 거요. 그러면 어떻게 넣으면 돼? 여기다가 넣을 때. 여기 MSB가 뭐야? 여기 MSB고 여기 LSB네. 세 번째 거요. 그러면 0, 0, 1, 1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가 뭔가를 액티브 시키겠네. 얘만 1이고 디코더의 나머지는 0, 0, 0이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어드레스는 복잡할 줄 알았는데 디코더 한 방으로 끝.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메모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또 블랙박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긴 사각형 하나를 그려놓고냐 하면 예,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그려놓고요. 예. 요렇게 요게 이제 어드레스인데 요거를 한 방에 그리면 이렇게 해놓고 4라고 그릴 수 있겠죠. A 이렇게. 그죠? 이게 4비트로 들어간다니. 그거를 풀었으면 예, 이렇게 4개로 그리는 거고. 또 이해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 들어가고요. 데이터 나오고요. 리드 라이트 어떤 오퍼레이션인지 들어가고요. 예, 여기에 이 전체가 이네이블 되는지가 여긴 또 메모리 이네이블이라고 썼는데 이게 칩 셀렉션이 되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는 그게 비트 셀렉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주소는 디코딩하면 끝.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만 하나 보려고. 아웃풋을, 제가 이해를, 예,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여기 아웃풋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아웃은 요 앞장에, 여기서 나오는 요 데이터 아웃입니다. 요 엔드 게이트에서 나오는 요거. 요것들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거를 트라이 스테이트로 붙여가지고, 칩 셀렉션 비트를 이네이블 비트로 하는 거예요. 또, 트라이 스테이트 버퍼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들어가는 게, 요게 트라이 스테이트 버퍼는 이네이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데이터 X, 여기는 뭐, Y, 뭐, 이렇게 됐으면. 요거는 그, 이네이블. 얘가 이네이블이 1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클로우즈 된 거고. 이네이블이 0이면 오픈된 거고. 그래서 하이 임피던스. 하이지. 됐죠? 예. 이렇게 연결되니까, 칩이 아예 이게 선택이 안 되면, 여기 나오는 아웃풋은 뭘까요? 이게 0이라면. 칩 셀렉션이 0이에요? 그럼 얘도 선택은 안 되겠지만, 오케이? 예. 여기 나오는 이 아웃풋은 하이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이 트라이 스테이트 아웃풋이니까. 얘가 하이 임피던스가 되면 뭐가 좋아요? 이 하이 임피던스 된 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마치 버스처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6장에서 마지막에. 예. 다 쓸모가 있으니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뜰하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디코더까지 여기다 갖다 쓰는 거지. 알뜰하게 갖다가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예,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다는 안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아니고, 문제지. 이거는 디코더인데 디코더 한 개로 만들면 네,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쓰는 데이터가 메모리가 베리 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개, 그 정도는 뭐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100만 개, 메가, 기가 막 이렇게 되면 디코더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디코더가 커질 뿐만 아니라 디코더의 아웃풋. 디코더는 이게 나오면 이거의 n승계만큼의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팬 아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아웃풋 나오는 개수, 이쪽 라인을. 네. 팬 아웃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코인시던스 셀렉션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코인시던스 셀렉션인데요. 그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인풋 어드레스를 row와 컬럼 두 개로. 코인시던스는 그 직각 좌표계처럼 로우와 컬럼으로 나누어 가지고 두 개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한 로우 셀렉션은 워드 셀렉션에 넣고요. 워드 셀렉션은 제가 강조해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요 이름이 워드 셀렉션입니다. 이쪽으로 셀렉트하는 게 이건 데이터고 이건 아니지. 그 다음에 컬럼 셀렉션은 뭐냐면 요 비트 슬라이스로 들어가는 게 컬럼 셀렉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는 Y축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X축으로 들어가서 그 부피를 좀 줄여보자 하는 게 코인시던스 셀렉션의 아이디어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뒷장에서 자세히 봅시다. 정확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내는 게 코인시던스 셀렉션이라는 의미예요. 뭐가 다르냐면요. 얘가 약간 2차원적으로 배열이 됐고, 디코더가 X축, 이거는 X 디코더고요. 요거는 Y 디코더네요. 오케이? 한번 거꾸로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근데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로우 디코더고요. 그죠?
얘는 컬럼 디코더네요. 아, 그게 맞네. XY로 얘기하지 말고 로우 디코더, 그죠? 얘를 컬럼 디코더로 얘기하는 게 맞네요. 자, 이 example을 잘 봅시다. 16 by 1 램이다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개수, 여기는 워드 사이즈. 아, 이 램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있는 램인데요. 한 비트짜리가 몇 개? 16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드레스는 몇 비트로 들어가요? 16개니까 4비트로 들어가겠죠. 데이터는 몇 비트로 들어와요? 한 비트로 들어오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이렇게 위에다 안 그리고 데이터도 옆에다 그릴게요. 데이터 빨간색으로 합시다. 데이터가 인이 한 비트겠네요. 그죠? 한 비트예요. 이해되죠? 예. 여기 이거는 2의 4승 이해되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메모리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요 4비트가 들어가자마자 요 입구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돼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여기 들어가자마자 여기에 4비트 이렇게 만들어서 16비트 나오는, 그죠? 예. 그 4 by 16 디코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한 비트씩 이렇게 쭉 16개 늘어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네. 예.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요 아이디어가 여기 있는 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죠. 이해되죠? 예. 자, 그런데 그거를 4 by 4 램셀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4 by 4라는 건 4개짜리 램셀을 4개 가지고, 그럼 똑같이 16개니까 한 비트 들어가는 건, 예, 그걸 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길게 만드는 것보다 뭐가 작아져요? 이쪽 파트는 똑같아요, 사실. 예. 이쪽 파트는 이쪽 파트니까 똑같거든요. 16개 놔야 되니까. 뭐가 작아지냐 하면, 예, 이쪽 파트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4 by 16보다는 2 by 4 두 개가 작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코인시던스 셀렉션 알고리즘 구조를 갖는, 예, 램 구조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예, 이제 작전, 그러니까 큰 그림은 이제 됐고요. 예.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하겠느냐만 이제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어드레스만 잘 넣으면 돼요. 어드레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는데, 자, 어드레스가 여기서 뭐뭐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죠. 어디가 LSB 쪽이에요? 여기가 LSB 쪽이고, 여기가 MSB 쪽이네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번째 비트를 꺼내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 꺼내달라는 얘기네. 5번째 비트는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0101로 들어가겠네. 그죠? 그 0101을 요 밑에 두 개, LSB 두 개를 요쪽에 01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앞은 10으로 할까? 5번째 말고요. 10으로 할게요. 그럼 9번째 비트네. 그러면 뭐 이쯤 되겠네요. 얘 말고. 9번째 꺼내주세요. 9번째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요 10을 여기다 10으로 넣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우선. 네. 그렇게 써 있잖아요. A3, A2, A1, A0. 그러니까 10, 01 하면 뭐야? 9잖아, 9. 9번째. 여기서는 이 9번째인데 여기서는 9번째 얘겠네. 얘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여기 2 by 4잖아요. 이거 2비트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럼 1, 0 하면 뭐야? 2네. 그럼 얘가 선택되겠네. 얘는. 그죠? 얘가 1 되는 겁니다. 얘는 나머지는 0, 0. 0. 됐죠? 자, 이쪽 거는 여기서 볼까요? 요거 하늘색으로. 0, 1이면 1이 선택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1이고 얘는 0, 0, 0. 이해됐죠? 네. 그러면 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어디야? 네. 얘가 선택되는 건 요 네 개 중에 하나고요. 얘가 선택되는 건 요 네 개 중에 하나네요. 그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어디야?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만나는 점이 누구야? 당첨되셨네요. 몇 번째? 9번째. 아주 쉽죠? 예. 그게 코인시던스 셀렉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작은 잘 봤어요. 자, 요거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잘 보니까 로우 셀렉션 하는 거는 이거 로우 셀렉션 하는 거는 오케이. MSB에서 로우 셀렉션 비트로 디코딩 하고요. 컬럼 셀렉션 하는 거는 얘가 선택되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비트 셀렉션이었고요. 또는 칩 셀렉션이었고요. 그죠? 다른 말로 그거는 LSB 코드를 디코딩해서 얘를 써요. 그래서 얘가 선택되는 거를 얘기하는 이놈을 그래서 만들었구나. 오케이. 이해되죠? 예.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 구조는 얘 구조랑 얘 구조가 하는 일을 알았어. 데이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왜냐면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것만 알면 다 치는 거예요. 치면 되는 거지. 데이터 들어가는 걸 했죠? 리드라이트도 또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요거 하나는 줄 거예요. 예. 요거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라. 뭐 그렇게.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나오는 건데 쭉 연결해서 5화로 하네? 왜 그렇지? 여기 아웃풋에 뭐가 있었어요? 트라이 스테이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해도 되는 거지. 쭉 연결해도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색으로 하게 되겠다. 아웃풋 나오는 건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해도 되는 거지. 오케이? 잘못 설명했네. 쏘리. 그 트라이 스테이트는 어디냐면 트라이 스테이트가 여기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비트 슬라이스에서는 없어요. 이게 하나의 비트 슬라이스잖아요. 여긴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트라이 스테이트 버퍼를 마지막 뒤에 붙인다는 얘기였고, 여기서는 트라이 스테이트 버퍼를 여기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나오면, 그죠?
1 나올 거고 또는 다 0이면 0 나올 거고 그거를 여기 이 전체에 셀렉션 되는 칩 셀렉션으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하면 되네요. 아, 그래서 얘 이름은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름은 얘고요. 얘가 여기서는 칩 셀렉션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됐죠? 예. 근데 뭐 여기에 이네블은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네요. 너무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네요. 우리는 요 디코더에 이네이블 붙은 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여기도 이네이블이 있다고 치면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 트라이스테이트.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요 모양으로 더 재미있는 것도 만들어 봅시다. 이번엔 한 워드에 멀티비트 있는 메모리를 한번 디자인해 봅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8x2 램. 아, 그래서 여기 칩이 나오는 겁니다. 램을 설계해버리는 얘기예요. 8x2, 개수는 8개인데 한 개의 데이터는 2비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 예. 2비트씩, 2비트씩, 2비트씩 이렇게 개수로 8개. 하나, 둘, 셋, 넷, 이거 8개 됐죠?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인풋이 몇으로 들어가요? 2에 3이니까 어드레스가 3비트로 들어갈 거고요. read write 들어갈 거고요. 예. 여기 이제 칩 셀렉션, 예. CS라고 많이 합니다. 칩 셀렉션 들어갈 거고요. 데이터는 몇 비트로 들어가요? 2비트로 들어가겠죠. 나오는 데이터는 2비트로 나오겠죠. 데이터 아웃, 데이터 인.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예, 요 3비트가 들어간 거를 여기서 예, 3x8 디코더 만드는 거지. 3비트가 이렇게 나누어 들어가면 8개가 하나씩 이렇게 워드 셀렉션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디코더에 이렇게 붙이면.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 아까 얘기한 4비트짜리 램 슬라이스를 가지고 만들어 봐라. 이것도 사실 보면 8개고 2개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시키면 16개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2개가 여기서 그림에서는 아마 요렇게 2개가 될 겁니다.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그러면 더 스페이스를 작게 먹는다. 왜? 디코더가 이게 말고 이렇게 생긴 디코더 2개로 들어가면 되니까. 앞에서 했으니까 되겠죠? 예. 이번에는 8개 중에서 몇 번째 거 꽂아볼까요? 세 번째 거 꺼내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101이지. 여기 들어가는 건 101이지. 예. 3비트 들어가니까. 세 번째 거. 얘 꺼내달라는 거네요. 그러면 101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여기에 1 들어가면 얘가 이네이블 되고, 그죠? 이렇게 2개 이네이블 되겠네요. 이해됐죠? 예. 1, 0 들어가면 2가 이네이블 되겠네요. 이렇게 이네이블 되겠네요. 그러면 어느 거 나오겠어요? 요거. 딩동댕. 얘 나오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아, 101은 세 번째가 아니네. 쏘리. 얘기를 하지. 101은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네. 얘가 아니네. 어쩐지. 다섯 번째. 그래서 0, 1, 2, 3, 4, 5. 다섯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아이디어 똑같죠? 예. 자, 그러면 데이터 역시 이렇게. 아, 근데 데이터가 2비트로 들어가야 되겠네. 얘 2비트니까. 그래서 2비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개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비트는 요렇게. 이게 첫 번째 비트, 이게 두 번째 비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그다음 리드라이트는 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데이터를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잘 봅시다. 근데 뭐, 자, 꺼낼 때 여기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엔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엔드. 2비트로 나와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각각을 칩 셀렉션이 이네이블 시키는 예,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앞에 거랑 똑같죠? 이렇게. 예. 그래서 자, 우리가 메모리를 만들 때 간단한 로직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오케이, 요 비트 셀렉션 같은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러면 이제 2차원적인 기본 데이터, 메모리를 가지고 뭐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워드 사이즈, 다양한 개수를 예, 만들 수 있더라. 특별히 코인시던스 셀렉션 아이디어로 하면 예, 큰 거 하나 디코더보다 작은 거 2개가 훨씬 유리하니까. 예. 이거 얼핏 보기에는 뭐 이거랑 이거는 얘에서 얼마 안 되지만 이게 100만 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디코더 사이즈가 반으로 준다는 얘기는 그죠? 무슨 뜻이냐면 원래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가 ADDR이 100만 개면 6비트로 아니 6비트가 아니지. 그러니까 10의 20승 20비트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20비트. 그러면 2의 20승짜리 디코더 만드는 거랑 코인시던스로 하면 어떻게 돼요? 2의 10승짜리 2개 만드는 거죠. 얘 디코더랑 얘 디코더는 천지 차이 나는 거 상상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2개지만. 오케이. 자. 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 메모리 하면 이렇게 사각형을 블랙박스로 그려놓고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컨트롤 비트 몇 비트? 예. 칩 셀렉션, 리드 라이트. 그 다음에 데이터 인, 데이터 아웃. 그죠? 데이터 사이즈랑 예, 데이터 사이즈 8하고 예, 어드레스 사이즈 16은 각각 이 16은 여기입니다. 64K 하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64K는 64 곱하기 10의 3승이잖아요. 64는 88이 64 아니에요. 예, 8은 2의 3승이니까 2의 8, 8이 64, 이 10의 3승은 2의 10승. 그죠? 그래서 2의 10승은 K라고 얘기하고 88이 64 해서 예, 요거를 64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64K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64K 하면 어드레스가 16비트다라고 딱 통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려놓고 이거를 우리가
64K 8, 이 뒤에 8은 뭐예요? 요 8인데, 8은, 요 8은 데이터 사이즈입니다. 구태여 그리자면 여기에 8비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요게 8비트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8비트, 요게 8비트. 이게 몇 개? 64,000개. 64,000개. 개수는. 이게 이제 이 그림 이해되죠? 오케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기출문제였는데, 우리. 자, 금방 앞에서 본 64 by 8 메모리를 가지고, 그게 64 by 8 메모리를 가지고 256 by 8, 256K by 8 메모리를 디자인하십시오. 이거는 라지어 메모리죠. 무슨 얘기냐면, 이 한 블럭은 64,000개만, 64,000개의 데이터를, 8비트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그거를 1000만, 10만, 25만 6천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로 8비트짜리 디자인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요거 하나는 줍니다. 데이터들 입력. 자, 그러면 개수가 늘어났네? 개수가 늘어났네? 그럼 뭐가 늘어나야 돼요? 어드레스가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죠? 얘가 몇 개라고요? 16비트였어요. 그죠? 빨리빨리 그거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256K는 몇 비트예요? 18비트입니다. 4배니까 2비트 늘어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어드레스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16비트 파트는 그냥 어드레스로 넣어요. 16비트 파트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봅시다. 16비트 파트는 이렇게 그냥 원래 있는 거에 어드레스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이 2비트를 더해서 이제 4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4개. 2비트. 상위 2비트를 가지고, 오케이? 디코딩을 해서 얘 4개 중에 어느 게 선택되는지를 어디다 넣어요? 칩 셀렉션에 넣어요. 이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요 나머지 2비트 있잖아요, 상위. 2비트. 그 2비트를 이렇게 셀렉션해서 이렇게 칩 셀렉션에 넣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디코더는 여기 들어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얘가 칩 셀렉션에 들어가면 칩 셀렉션이 0 되면 얘는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왜냐하면 트라이 스테이트 버퍼가 있으니까. 여기는 하이 임피던스야. 그죠? 얘도 칩 셀렉션이 0이면 얘 안 나와. 하이 임피던스야. 이해되죠? 예. 얘 1인 놈만 셀렉트가 돼서 거기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8비트. 기발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기본 블럭의 메모리만 있으면 원하는 개수만큼으로 더 라지한 메모리를 디자인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넣고 하는 것들 다 제대로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도 넣어야 되고 제대로 그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와이더 메모리를 디자인해달라? 이건 뭐예요? 64 by 8 이게 기본이거든요. 여기로부터 64K by 16 64,000개의 16비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어 달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려보면 한 비트는 한 데이터는 몇 개? 16비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예. 그런 게 몇 개? 예. 그런 게 64,000개. 64K니까. 이해됐죠? 예. 뭘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예.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64,000개짜리 8비트를 가지고 있네. 빨간색으로 64,000개짜리 8비트. 그럼 여기서 얘기하면 요렇게 된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붙이면 되겠네. 옆으로 나란히. 아까는 길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쭉 늘어났죠. 이거는 옆으로 와이더하게 만들어야 이렇게 내야 되겠네. 자, 그럼 이거 데이터들이 잘 들어가는지만 그려낼 수 있으면 되네요. 이해됐죠? 뭘 만들어야 되는지? 자, 그러면 볼게요. 어드레스가. 이번엔 어드레스가 몇 개야? 어드레스는 똑같이 64,000개네. 그러니까 어드레스는 그냥 어드레스로 다 들어갑니다. 그죠? 동시에. 데이터가 이제 2개로 들어가는 거지. 데이터 어퍼가 위쪽, 밑에 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8개, 8비트, 여기에 8비트. 그래서 이 전체가 16비트 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럴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칩 셀렉션 어떻게 들어가요? 칩 셀렉션은 둘 다 들어가야 되겠네. 이건 둘 다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동시에.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도 동시에 들어가야 되겠네. 얘네들은 별거 없네. 데이터가 패러럴하게 들어가는 게 아이디어네. 나오는 게 그럼 어떻게 나올까,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해서 2개를 붙여서 몇 개로? 16비트로. 여기 8개, 여기 8개 해서. 읽으면 되네요. 와이더가 훨씬 쉽네. 하여간 이건 제대로 만들어야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SRAM이라는 놈의 내부를 들여다보고요. 그게 어떻게 데이터를 홀드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읽는지 그 얘기했고, 그것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진짜 베이직한 메모리 블럭이 돼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옆으로 쌓느냐, 아래로 쌓느냐에 따라서 라지어 메모리를 만드느냐, 와이더 메모리를 만드느냐까지 설명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연하게 쓰던 메모리들이 실제로 안에서 이러한 컨비네이셔널 로직과 SR 레치를 가지고 데이터 0101을 스토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D램에 대한 구조와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